안녕하세요. 저희는 항상 인형의 실물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의료가 붕괴될 정도로 매독이 심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 채널과 아무 연관도 없는 일본 이야기, 특히 성병인 매독 이야기를 왜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시 전년 대비 매독 신고 건수가 약 2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중 20대, 30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매독은 전형적인 성병이죠. 이 무서운 성병인 매독은 거의 대부분이 성접촉으로 사람의 점막을 통해 전염이 된다고 하고요. 성접촉으로 전염될 확률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매독뿐만 아니라 임질 등 여러 성매개 감염병 역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이죠. 오늘은 과연 성병인 매독과 이 실제 크기 인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매독에 관한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도 다룬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성병인 매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에서 보이는 이 인형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 병사들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난 뒤에 점령지의 매춘부들과 무분별한 성접촉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매독이 확산되자 나치 정권의 수장이었던 아돌프 히틀러가 무장친위대 SS의 책임자였던 하이니히 힘러에게 지시를 내려 매독의 감염을 막기 위해 실제 여성과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보그힐트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약 50개의 실제 크기 여성 인형이 만들어졌지만 이 프로젝트는 그리 오래가지 못해 폐기되고 맙니다. 결국 이 50개 인형 중 대부분은 소실이 되고요. 그 소량이 남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서 암거래가 이루어지기에 이르고 2차 대전이 끝나고 한참 뒤인 1956년도에 독일을 방문한 핸들러 부부가 우연히 이 인형을 하나 구입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인형을 모티브로 제작한 인형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형 중 하나인 바비 인형입니다. 이렇듯 남성이나 여성이 스스로 해결하는 어른들의 장난감의 용도가 단순히 혼자 해결하는 것만이 아닌 이렇게 성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제 역사에서도 그런 용도로 제작되었다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 역시도 성병이 심하게 유행하거나 성병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종식된 코로나 역시 심하게 유행할 땐 이런 인형을 비롯해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용품들 문의가 정말 많았고요.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시 매독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매독의 예방법은 오직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혼자 해결하는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매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병들은 콘돔으로 예방이 가능한데요. 매독은 다른 성병과 다르게 피부나 점막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콘돔으로도 예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매독 예방법은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성매매나 이렇게 원나잇 같은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의학 지식이나 매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오늘은 매독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매독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독은 성병으로 매우 유명한 에이즈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매독과 에이즈가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매독 환자 중 25%, 즉 4명 중 1명은 에이즈 환자라고 합니다. 매독과 에이즈는 서로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매독에 동시 감염된 사람 또는 매독에 걸려있는 사람이 에이즈 환자와 관계 시에 4배 이상의 전염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로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다들 아시죠? 콜럼버스의 원정대가 유럽으로 귀환한 이후인 1493년을 기점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매독이 확산되기 시작해서 유럽 전역으로 대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럽에서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매독이라는 병이 갑자기 확산이 되니까 치료법을 찾기 위해 유럽 대륙 전체가 이 매독이라는 병의 유래를 추적해 나갔고요. 그 과정에서 매독이 퍼진 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신대륙에서 지속된 연애에 참석한 고위 귀족들이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매독은 신대륙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유행했으며 그 기록 역시 구체적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신대륙을 발견한 영웅으로 떠받들어지던 콜럼버스가 졸지에 매독 유행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현재는 매독에 감염되면 페니실린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치료제가 있지만 현대적 약품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유럽에서는 수은 증기를 국부에 쐬거나 이 수은 연고, 수은 목욕탕으로 치료를 했는데요. 강한 수은의 독성으로 매독균이 죽긴 죽어서 나름 효과가 있었는데 대신 수은 중독에 걸려 죽거나 죽는 것만 못한 상태가 되는 불상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운이 좋게 신체가 수은의 독성을 견뎌내면 매독이 치료되는 효과가 나름 있어서 수은이 인체에 극독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무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 방법이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어차피 당시에는 이 방법밖에 매독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매독에 걸려 끔찍하게 죽느니 차라리 이 방법밖에 선택지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수은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말라리아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매독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고열을 일으키는 말라리아를 매독에 걸린 사람에게 일부러 감염을 시키고요. 그 고열을 견디지 못하는 매독균을 사멸시키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매우 그럴듯한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무식한 방법을 써야 했을 정도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말라리아도 치사율이 엄청난 병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은 치료 방법과 마찬가지로 말라리아가 사람을 먼저 죽이느냐, 매독이 먼저 죽느냐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또 매독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 국왕이었던 프랑수아 1세는 여자를 매우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신하이자 학자였던 페론의 아내가 절세의 미녀라는 소식을 듣고 페론에게 강제로 아내를 자신에게 바쳐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아내를 바친 페론은 그때부터 일부러 매춘가를 드나들며 매춘부를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페론은 매춘부에게 매독을 옮아왔고요. 이를 다시 아내에게 감염을 시켰으며 프랑스아 왕은 페론의 아내와 또다시 잠자리를 가져서 매독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페론 역시도 매독에 걸려 사망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목숨을 바친 복수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그저 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매독에 관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